이맘때쯤 되면은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찬바람이 불면은 배당주라는 말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넘기고 주가는 하락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때입니다. 찬바람이 불기는 하는데 요즘에 뭐 살까 계속 고민이 됩니다. 보통 이맘때부터 사람들이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두 달만 버티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배당률이 5%가 넘는 종목들을 사두고 내년 3, 4월 정도에 배당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넘겼기 때문이에요. 최근 상황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생각을 저도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팔 생각은 거의 없어요. 찬바람이 부는 10월 말쯤 되면 원래 배당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나도 한번 배당 받아볼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5%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사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채는 사실상 100% 안전자산인데 굳이 특정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을 바에야 채권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 차이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훨씬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배당주는 요즘 배당률이 기본적으로 7%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금융위기가 오면은 이것도 당연히 주식이니까 똑같이 폭락은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끔 착각하시는 게 국채 금리가 5%라고 해서 내가 배당 ETF 산다고 똑같이 5% 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미국 장기채 ETF, TLT 사시면은 배당률이 약 3.5% 정도 나오네요. 역시 한국인은 야수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미국 주식의 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인 XOXL, XOXS가 각각 1등하고 3등에 보입니다. 대형 종목들은 역시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 정도가 보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 주제는 역시 채권이에요. TMF가 7번째로 채권 관련 ETF 중에서 가장 매수 비중이 컸습니다. 이게 미국 국채 20년물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최근 한 달 사이에만 3.2억 달러, 약 4,300억 원어치가 매수를 한 겁니다. 단순히 채권에 투자해서 안전하게 가는 거는 한국인 성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3배는 되어야 관심이 가나 봅니다. 보통 이맘때만 되면은 증권 뉴스에 단골로 나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바로 찬바람이 불면은 배당주라는 말이에요. 매년 꼭 9월 말부터 나오는 말인데 작년부터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제는 인기가 줄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작년 이맘때 채권 ETF 사셨으면은 지금은 굉장히 손해가 클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딱 1년 전부터 지금까지 TMF의 주가를 보면은 벌써 마이너스 43%로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물론 최근에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는 하락이 큰 편은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99%의 TMF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을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하락했으니까 사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해는 됩니다. 이거를 1년이 아니고 쭉 길게 늘려서 보면은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 맞아요. 2020년 3월에 코로나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90%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2009년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정말로 지금이 가장 쌀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고민이 많이 드실 거예요. 지금 싸니까 들어가야 된다. 혹은 더 떨어지거나 유지가 될 거다 라는 의견이 슬슬 갈리고 있는데 솔직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랑 성향은 비슷하겠는데 일단 저는 사더라도 3배짜리 레버리지는 절대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요즘 채권에 물렸다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채권에 물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주식 투자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수익률을 포기하고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지 지금처럼 손해를 보는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애초에 테슬라나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배당과 안전 위주로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고민하는 선택지가 딱이 2개일 거예요. 이 시점에 가장 고민되는 건 배당주냐 아니면 채권 ETF냐 뭘 사야 할까라는 점일 겁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배당주도 똑같이 혜택을 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적당하게 이렇게 연착륙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기까지 와버리면은 가끔 배당주는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미국 국채는 절대로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종목을 잘 고른다면은 배당주가 훨씬 좋을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채권 ETF가 장기적으로는 들어가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TMF처럼 레버리지 상품은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미국 국채 금리가 언제 하락할지 내년에도 이게 계속 유지될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연준의 파월 의장도 내년 이때의 금리를 모를 거예요. 만약 갑자기 금리가 하락한다면 채권 가격도 올라가겠지만 금리가 계속해서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채권 ETF 가격도 횡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배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는데 장기간 주가가 횡보한다면 내 돈이 녹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주가가 1%씩 움직인다면 3배 레버리지는 3%씩 움직입니다. 만약 오늘 3%가 오르고 내일 3%가 하락을 하면은 100이었던 주가는 99.91이 되어버리는데 이걸 1년만 반복하면은 주가는 그대로지만 내 돈만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1926년부터 작년까지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비교한 표입니다. 만약 주식에 100% 투자했다면 11.9%의 연수익이 나오지만 최대 하락률이 마이너스 43%로 가장 손해가 컸고요. 97년 중에 26년은 손해가 났습니다. 반대로 채권에 투자할수록 연수익률도 낮아지지만 그만큼 손해가 날 확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통 연금으로 투자하신다면은 이렇게 50대 50으로 가거나 주식 60, 채권 40을 보통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워낙 국채금리가 매력적인 수준이라 상대적으로 배당주에 관심이 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배당률을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국내는 이미 배당률이 10%가 넘는 종목들이 20개나 보입니다. 맨 위에 있는 앵커 유정 같은 저런 거 빼고요 봐도 우량한 종목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지금 사서 2달만 기다려보면은 배당 기준일이 됩니다. 최근 미국 기준으로 배당주나 채권이나 다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TLT랑 SCHD를 비교해보면은 SCHD가 살짝 덜 하락했습니다. 일단 올해만 보면은 TLT가 16% 하락할 때 SCHD는 11% 하락을 했어요. 조금 더 길게 5년으로 보면은 TLT는 24%나 떨어졌는데 SCHD는 33%가 오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지금까지 SCHD의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맞는데 이걸 바꿔서 말을 하게 되면은 지금 채권 가격이 가장 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코로나 때만 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요.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가 영원히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금리가 또 영원히 갈 것 같단 말이죠. 사실 이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한 5년 이상 오르고 나니까 영원히 오르기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또 아니잖아요. 2015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은 영원히 안 오를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때까지 8년 정도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횡보했었어요. 채권 금리도 지금 5%까지 올랐다고 하지만 아주 긴 역사를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1790년부터 무려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1980년대를 제외하면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하락세인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선택은 채권보다는 배당주와 미국의 우선주를 적절히 섞어서 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내 은행과 통신주는 계속 가져가고요. 달러 수익이나 미국 은행 우선주를 조금씩 모아볼 생각이에요. 딱히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리밸런싱은 거의 할 생각도 없습니다. 만약에 채권 ETF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은 우선주 가격도 함께 하락할 테니까 이걸 떨어질수록 더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얼마 안 되는 이 유튜브 수익은 전부 VXUS에 계속해서 투자해 볼 생각입니다. 며칠 전에는 국내 금융지주들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KB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신한, 하나, 우리는 적당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배당만 신경 쓰면 되겠죠? 이번에도 분기 배당을 또 여기저기서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작년 말부터 TMF에 투자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1년 동안 수익률이 정말 처참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국채금리가 하락한다면 지금이 채권에 투자할 적기는 맞겠지만 시장 예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무리해서 레버리지에 투자하지 말고요. 배당주나 채권 ETF 적당히 섞어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전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은행들의 우선주를
계속해서 더 사고 싶은데 환율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환전하기는 망설여집니다. 일단 달러가 생길 때마다 우선주를 더 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채권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손해났으니까 팔아버릴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팔면은 손실 확정이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쭉 보유하면은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게 수익보다는 멘탈 관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처럼 수익까지 안 좋아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떨어졌다 이꼴 매수 기회라는 걸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조금 떨어졌을 때 올인하지 말고요. 분할 매수하면서 버티다 보면 채권 ETF는 결국에 다시 가격이 오르긴 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3배 레버리지는 적당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